너와 기대 속에 첫 등장 No doubt 남들과 차별화 닮은 순간 나갈 문은 없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전해드리는 친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도 한반도 신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줄 친절 뇌생남들 소개해드려야겠죠. 외교안보 전문기자 경력만 무려 18년, 자차가 고민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친톡이 선택한 남자 왕선택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친절, 왕친숙, 왕친근. 왕친근. 네, 왕선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한 분 계시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분, 정대진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술은 살짝 부르터도 친절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예, 뭐 아예 3, 4월 달 이게 힘드네요. 이게 또 새 학기도 되고. 아, 벌써 꽃도 다 떨어졌던데. 네. 근데 오늘 또 제자리가 굉장히 횡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대 빠지지 않죠. 우리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멤버.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친톡 제5회 멤버 노친톡이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친톡. 아, 노친톡 오늘도 혹시 이 자리 노리고 급발진하려는 건 아니겠지? 형주 씨 없는 빈자리가 크긴 하지만 전 우친톡의 어마어마한 존재감으로 이번 주도 꽉 채워드릴게요. 아휴, 나란 존재감 어쩔. 형주 씨 건강하게 돌아와서 저한테 전기 한턱 쏴. 콜. 아, 전기 한턱 쏴. 이거 참. 비싼 거 쏘라 그러네요. 이렇게. 아.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는데. 아, 형주 씨가 또 110볼트로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양질의 110V. 그냥 센 거 220 말고. 맞아요. 이 존재감과 자기애가 어마어마한 노친톡까지 오늘도 이렇게 친절, 팍 챙기고 친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톡의 주제 정대진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아, 뭐 말이 필요 없고요. 네. 일단 저의 개인사하고도 굉장히 오. 관련이 많은 주제입니다. 오. 아주 친근한 주제입니다. 아, 자, 일단 영상 함께 보시죠. 저거는 엄청 거대한 항공모함 아닙니까? 아, 근데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저게 실제입니다. 이게 수조에 물 받아놓고 이야. 프라모델 띄워놓은 게 아니고 실제 이게 2월에 네. 최근 2월에 필리핀 근해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정말 엄청나네요. 그냥 언제 이 장면만 봐서는 그냥 육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게 항공모함 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거대한 군사 기지가 그러네요. 지구상에 떠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을 투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영어로 줄여서 볼 때 그냥 캐리어라고 불러요. 캐리어. 옮기는 거 맞네요. 있잖아요. 그 전투기들을 한 60여 대를 옮겨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미국 본토에서 발진하고 멀리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현존하는 그 미국 군사력의 이제 절대 상징 같은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아, 규모가 일단 엄청나니까 뭐랄까 좀 멋있기도 하면서 무서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도대체 왜 보여주신 건가 궁금하거든요. 아, 저 네. 그 에이브럼 링컨 함이 네, 지금 우리나라 동해 공해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게요? 네, 이번 주에 12일 날 울산 동쪽에 네. 있는 동해 공해상으로 이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위기관리 참모 훈련을 하는데 그 사전 훈련을 참가하고 그리고 18일부터 28일까지 한미 연합 훈련 본 훈련에 이제 동해 공해상에 떠서 한 5일 정도 있으면서 참여를 한다라고 한 게 지금 이제 군 당국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일단 그 에이브럼 링컨호가 얼마나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항공모함 자체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의 전투기와 전폭기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 엄청난 위력이고 그리고 같이 따라다니는 그 호위함격에 따라다니는 구축함 2척, 순양함 2척,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핵추진 잠수함 2척. 이것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양만 해도 수백 기 이상. 아하. 여기에는 핵 미사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설명을 들을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이 정 교수님께서 이 미국 항공모함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TMI 방출 좀 해주시죠.
제가 군 생활을 해군 장교 생활을 했어요. 아하. 근데 또 이제 그 연합훈련을 또 담당하는 해군 통역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타봤죠. 항공모함을. 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방마님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겸손 모드로 할 거냐, 과시 모드로 할 거냐. 아하. 그건 안방마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과시 모드 가시죠. 네. 라떼는 말이야 내가 저거를 몰았다. 이건 아니겠죠. 뭐 몰았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네. 타봤다. 저거 또 타본 사람이 또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건 그래요. 통역장교라고 하는 게 그 지휘관들 사이에 껴가지고 말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엄청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배에 가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들은 다 가보는 거예요. 방송에 또 밝힐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시설들을 다 이제 가본 그 경험이 있다. 내진이니까 해봤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네,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저처럼 뭐 이렇게 영상이나 뉴스나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보는 게 다기 때문에 항공모함 실제로 타면 어떤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전투기도 막 날아다니고 사람은 몇 명이나 탑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5,5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가 그 항공모함에만 탑니다. 네. 근데 이제 항공모함에 딸려 있는 구축함과 이제 호위함과 잠수함들이 있어요. 그 항모 강습단 부대가 있어요. 그걸 하면 한 7,000명,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좀 추산이 돼요. 네. 그리고 항공모함 크기 자체가 보통 언론에 많이 대비해서 얘기 나오는 게 축구장 3배의 길이. 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항공모함을 타보면 이게 도시 하나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들어가면 6개월, 8개월씩 이제 항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그 훈련할 수 있는 시설들과 트레이닝 시설들, 운동 시설들 그런 것 등등등뿐만 아니라 우리는 꼭 이렇게 그 초코파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그죠? 미군들도 그런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초코바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파는 마트가 엄청난 크기의 마트가 또 안에 우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필품들 다양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군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분부심이 뭐 폭발하시는데. 에이브라임 링컨의 재미있는 부분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함장이 여군입니다. 네. 왕 박사님도 타보셨나 봐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뭐 계속 얘기하시다는 얘기. 할까요? 그제 또 할까요? 뭐 여군 장교였다라는 정보를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무려 4년하고도 5개월 만에 항공모함을 투입시킨 건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북한을 향한 미국의 경고 차원이다라는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 공격 자체를 생각하면은 미군의 뭐 오키나와나 필리핀이나 전투기 발전시키면 북한은 때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실제 현존하는 이제 무력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굳이 또 이 링컨함까지 동해상까지 이제 끌고 들어온 거, 특히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온 거는 북한한테 경고망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미국이 이제 행동으로 좀 보여준 거죠. 세계 4강의 군사력을 가진 두 나라, 중국, 러시아하고도 뭐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두 나라하고도 또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계 한 6위, 7위, 8강 안에 드는 한국과 군사력을 맞대고 국경을 또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의 군사기지 하나가 네. 바로 코앞에까지 딱 와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조금 긴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게 이 심각한 공포, 엄중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한테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사실 지난주를 떠올려 보면 말이죠. 저희 친토계자랑 정스트라다무스께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4월에 좀 있다,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4월 15일 이 북한 태양절에 딱 맞춰서 미국의 링컨함을 보낸 거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4월 15일 태양절을 보고 보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양쪽이 모라토리움을 깬 것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관계가 있어요. 북한은 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ICBM급 미사일 실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의 내용인데 그러면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거나 축소한다. 그리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는다. 네. 이게 서로 간의 모라토리움의 상응 조치와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북한이 3월 24일 날 모라토리움을 깨버렸잖아요. 네. 그럼 미국도 거기에 맞서서 깨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3월 24일 날 미사일 쏜 곳에 대응해서 온 거예요. 네가 쐈으니까 나도 쏜다예요. 네가 안 쏘면 나도 안 올 테니까 쏘지 마라 이거죠, 결국.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공개된 이 김여정 부부장의談話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부터 쭉 계속 불편한 그건 기색을 그렇죠. 계속 보여오고 네. 있죠. 전쟁 행위에 북은 지금 한미 연합 훈련까지도 때로는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미국에 대해서 너네 빨리 우리가 얘기했던 새로운 계산법 들고 오지 않으면 앞으로 핵 협상이고 뭐고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그냥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여정 담화에 그대로 이제 미국의 비난에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친톡이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오호. 되게 의소를 듣고 계신데. 흐뭇하네요. 아우. 북한의 경고 차원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냈을 거라고 분석하는데 이게 북한을 더 도발하는 건 아닐지 킹리적 의심이 드네요. 북한이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되고요. 또 듣고 보니 그래요. 시청자 대변인답습니다. 이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북미 간의 관계, 또 남북 관계를 위한 새 정부의 행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오가겠죠? 네, 우리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약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 회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방한할 가능성이 지금 방한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직접 이 한반도 현장에서 한미 정상 직접 만나서 네. 이제 지금 긴급한 현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4월에는 이렇게 항공모함도 오고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는 경고장을 좀 날리지만 또 5월에는 또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 또 한미 정상이 또 머리를 맞대고 다음 수순을 어떻게 가져갈까 또 이제 외교의 시간이 또 조금 더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어떤 행보를 또 보일 것이냐 이거에 또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이 기간 중에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 두 분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아주 대형 고강도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중국하고의 관계도 끊어질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원래 적대적 대결 구도가 있고 항상 싸우고 협박하고 그런 게 오고 가고 하는데 중국까지도 북한 편을 들지 않고 미국 편을 들면서 북한을 때린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때 핵실험을 포함한 핵실험이나 아니면은 초대형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지난 3월 24일 날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단 북한 편을 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대대적인 반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제 가능한 범위의 무력 시위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형 고강도 도발은 아닐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남아 있고요. 얼마 후면 또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하고 또 다음 달이면 윤석열 당선인과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져 있는데 냉랭해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미 간의 논의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부디 남북미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좀 현명한 대안들이 나와주길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